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에듀윌 한입에 떠먹여주는 한입 토픽2 쓰기 유형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총 1강, 2강, 3강 3개로 여러분과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쓰기는 여러분의 토픽2 고급, 5급과 6급을 받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은 대부분 중급까지는 혼자 공부할 때도 잘 올라가는데 고급, 5급과 6급을 받고 싶을 때 쓰기를 잘 못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 내용을 잘 여러분과 공부해서 한입 토픽2 내용 그리고 한입 토픽2 쓰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입 토픽2 쓰기에는 여러분이 시험 때 만나는 문항 유형에 따라서 51번 유형, 52번 유형, 쉬운 문제죠. 앞에 것 2개는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 묶어 두었지만 각각 중요한 내용들은 물론 따로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1강에서 요 2개를 묶어서 볼 거고요. 책에는 다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강에서는 53번, 3강에서는 우리의 쓰기 50점을 책임지고 있는 54번 유형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온 문제를 푸는 방법, 유형 분석의 내용들을 보고 한입 토픽2 쓰기에 나와 있는 추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51번 유형이에요. 책에도 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쓰기는 4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4문제에 100점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51번 실용문 빈칸에 알맞은 말 쓰기. 실용문은 뭘까요? 생각하면 책에 나와 있는 설명문 그리고 논설문, 즉 정보를 알려주는 글 또는 내 의견을 주장하는 글 이런 거 빼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할 때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실용문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쓰는 유형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실용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광고, 이메일,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세요. 영화를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장들이 나와요. 그럼 이건 정보를 주는 글도 아니죠. 주장하는 글도 아니에요. 어느 글이에요? 실용문에 들어가요. 이메일,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죠. 선생님도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이메일을 20개 아니면 10개 이 정도는 매일매일 쓰는 것 같아요. 문자, 그 다음 메시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일하면 아마 카톡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중국 학생이다. 그럼 위챗이라든지 여러분 각각 나라에 연결할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쓸 거예요. 게시판, 안내문 등의 실용문이 출제됩니다.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죠. 한번 토픽 문제를 본 친구들은 선생님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알 거예요. 초급 공부만 해도 비교적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 중요해요.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해야 돼요. 선생님 문장 성분은 뭐고 호응은 뭐예요? 고민할 수 있는데 문장이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는 서술어가 있어요. 뭐뭐다, 뭐뭐입니다. 앞과 뒤에 세트가 잘 어울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화가 난 것은 그럼 뒤에 어떤 게 오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뭐 한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기 힘들어요. 이런 세트들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연결을 잘 고민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용문을 쓴 사람이 읽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메일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메일의 내용에 누구누구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회의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서 이메일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처음에 있었던 일정 이야기가 나오고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일정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하자. 빈칸의 앞과 뒤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적절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유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세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보통 제목이 나오죠. 이 제목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신문 광고, 전단지 혹은 공고문,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말이 가장 위에 제목으로 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글이 나와 있는 거죠. 또 알려드립니다. 밑에 나와요. 그리고 위에는 또 한자어로 어떤 내용 말해주고 아래쪽에는 한자어보다 쉬운 문장으로 나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자, 진짜 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서술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짧은 문장이 본문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잃어버린 물건 찾기. 어디 도서관에서 제 노트북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알려주시면 사례비를 드릴게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집 구하기. 이사를 해야 합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있는 집이 필요해요. 월세는 얼마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런 것. 공사 안내. 요것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도서관, 학교 이런 공사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토픽 초급 정도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공사 안내가 나오면 며칠 동안 공사를 하는지, 공사 때문에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무리, 끝인사할 때 글을 마무리하는 간단한 문장이 나옵니다. 초대하는 글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마지막은 모두 어서 오세요. 결혼식에 초대하는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 우리 결혼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걸로 인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표현 모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초급 내용이죠. 아니면 3급 시작 정도의 느낌? 아무리 어렵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여러분에게 이것까지만 설명하면 좀 아쉽죠? 추가로 더 51번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입 토픽 2 쓰기 교재에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여러분이 이 강의만 들어도 토픽 2 쓰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형 접근법 살펴보겠습니다. 51번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장을 고민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제목을 읽고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글의 제목을 보면 이 글이 어떤 상품, 파는 물건, 광고하고 있는지,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무엇을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쫙 나왔어요. 그럼 이건 광고문이에요. 광고할 때 어떤 문장을 많이 쓰더라? 여러분은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장소 이전 안내 제목이 쫙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장소를 A에서 B로 이동하다, 옮기다를 한다는 뜻입니다. 안내문이겠네요. 안내할 때 어떤 내용을 문장으로 많이 쓰는지 써야 돼요. 답으로 여러분은 이 모든 내용을 이미 한국어 1급, 2급 공부할 때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1급, 2급 공부할 때 이런 내용 매일 나오잖아요. 광고,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청소기, 세탁기, 휴대폰 이런 거 나오고 장소 혹은 정류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기출에서도 나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한국어 교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자주 나오는 주제에 주제어를 외우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제는 잃어버린 물건 혹은 동물 찾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아주 많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강아지 어디 갔어요? 우리 고양이 어디 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SNS로 연락 좀 주세요. 많이 올라옵니다. 공사 안내, 버스 노선 변경 안내. 버스 노선은 버스가 가는 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원 모집 등입니다. 따라서 안내, 공사, 이전, 변경, 바꾸다. 모집, 오세요 하는 것. 기본적인 주제어를 외워두면 글의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선생님 저는 안내는 알아요. 그런데 공사, 이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로 우리 토픽2 쓰기 책 안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어휘나 문법들을 표현들과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을 겁니다. 3번. 빈칸의 앞뒤 문장에 주목하기. 빈칸을 선택하는 문제, 읽기에 나온 것, 혹은 여러분이 쓰기에 빈칸 나오면 항상 이 빈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필요한 내용을 예상해야 되죠. 어떤 내용이 가장 좋을까 잘 고민해야 합니다. 단락을 이루는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토픽2 문제에 이런 짜임새 있는 문장이 안 나오는 거라면 안 되겠죠. 토픽2 여러분이 시험 보는 문제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을 한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 그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긴 했어요. 따라서 채워야 할 빈칸의 내용 역시 반드시 앞뒤의 문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주 쉬운 걸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배가 너무 아파서 빈칸. 약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엄마에게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올 수 있잖아요. 빈칸에 맞는 내용 생각하면 되겠죠. 어제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빈칸. 피곤하다, 힘들다, 그냥 쉬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문장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는 것이 더 적절하고 자연스럽고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 중에 토픽2 시험이니까 무조건 어려운 걸 써야지. 5급, 6급 단어로만 이걸 써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51번과 52번 문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보는 문제들은 여러분의 토픽2에서 중급 정도 점수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문제예요. 즉, 초급 공부 잘했어요? 중급도 조금 공부했어요? 그러면 51번, 52번 문제는 점수를 선물로 줄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일부러 어렵게 쓰다가 어려운 말 때문에 말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연습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연습하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구 동아리 회원 모집, 농구하러 오세요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용문이었죠? 여러분, 농구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오세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기억 빈칸에 적절한 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우리 농구 동아리로 오세요. 우리 동아리에서 함께 운동해요. 운동합시다.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문장들은 다 와도 좋아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와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오면 돼요. 왜요? 뒤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모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답으로 적절한 내용 확인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요? 농구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여기에 이미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장 부호 없이 내용만 적어주면 됩니다. 신청은 우리 동아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플러스 이건 쓰기만 연습하는 문제이지만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머리가 좋지요.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읽기나 듣기의 내용들도 함께 연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듣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 모임에 오면 농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모여서 같이 운동합시다. 그리고 듣기 내용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골라주면 되고 읽기에도 이런 글이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은 비슷한 것, 다른 것,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알려준다는 걸 보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일치하는 내용, 일치하지 않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연습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1번 문제를 같이 확인을 맞춰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습하기 2번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말 또 찾아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문제보다 조금 어려워요. 버스 노선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땡땡 버스입니다. 이번에 버스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안내. 비슷한 말로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억의 내용을? 다음 문장에 있어요. 버스가 가는 방향이 바뀌니, 바뀌기 때문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일부터 버스가 가는 방향이 바뀌니 어떻게 하세요? 뒤에 문장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못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은. 타기 전에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잘 확인하세요. 이런 문장이 필요하겠죠. 가끔 여러분이 한국에서 버스 타면 버스 내리는 문에 큰 종이가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360번 버스가 노선이 변경됩니다. 어디 정류장을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잘 확인하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이 자주 보는 상황이 토픽2 쓰기에 51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51번 끝. 다음 52번 내용 보겠습니다. 52번 유형은 설명문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설명문은 앞에 있는 51번 유형보다는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하는 전공 수준의 느낌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설명문이 중급 중반, 고급 초반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빈칸 앞뒤를 살펴본 후에 문맥을 파악해서 하면 됩니다. 51번, 52번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처럼,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이와 같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표현들인데 문장이 시작될 때 표현을 확인하면 쉽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가 문장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뒤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결론을 정리하는 느낌의 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런데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분위기를 바꿀 거예요. 그런 데가 들어가면 이런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2번 유형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야 될 유형별 안내, 특별한 접근법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뒤에, 파악한 뒤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는 것은 앞선 유형, 즉 51번과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다 조금 어려운 말 들어가 있어요. 유사하다. 5개에서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설명문이 제시가 되는데 일반적인 생활, 상식, 보통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문으로 줍니다. 특별히 정해진 주제가 없다는 점에서, 즉 과학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주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전문적인 대학교나 대학원의 전공 지식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나 고급 어휘, 고급 문법은 조금 공부한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문장으로 52번에 연습을 해보고 진짜 연습 문제를 조금 뒤에 풀어볼 거예요.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고 빈칸. 그럼 맛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또 연결돼서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가격도 쌉니다. 서비스가 좋습니다. 가게가 깨끗합니다. 좋은 점들이 쭉 나와주면 돼요. 이런 것이 문맥을 파악해서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2번,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요? 손님이 많아요. 자주 찾게 돼요. 유명해요. 원인과 결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3번,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지만, 맛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내용이 뒤에 와야 되죠. 가격이 비쌉니다. 서비스가 별로입니다. 메뉴가 적습니다. 사람들의 불만, 안 좋은 내용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의 중간에 있는 그리고 아어해서 지만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설명문의 긴 문장에서 확인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나 따라서 그러나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연습을 잘 해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좋은 내용이 오죠. 나쁜 내용, 불만, 화가 난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쁜 내용 오면 됩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 뒤에 좋은 것, 안 좋은 것 뒤에 안 좋은 것. 원인 뒤에 그래서, 따라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뒤에는 결과가 와주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비가 많이 옵니다. 따라서 오늘 축구 경기는 취소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면 되겠습니다. 좋은 내용, 그러나 반대가 오는 거니까 나쁜 내용이 오면 되겠고, 나쁜 내용이 앞에 오면 그러나 뒤에는 좋은 내용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표현을 통해서 문맥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52번에 많이 나왔던 주요한 주제들 한번 쭉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급 느낌이 아니죠, 여러분. 어려워지죠. 중급, 중간, 아니면 고급, 초반 정도의 느낌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음악 치료의 방법, 기출에 나왔었고요. 표정이 감정에 주는 영향, 기회를 잘 이용하는 방법, 머리를 감기에 적절한 시간,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사람들의 보통 상식이 한번 나오고, 그러나,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문장이 시험 때 자주 나오곤 합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 방법, 어려운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기출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주제를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 조금 전에 51번과는 글의 길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문장 보겠습니다. 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평소보다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따라서 이런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배고픔을 느낀다 계속 나오죠. 외로움을 느끼면 배고픔을 느낀다. 그럼 기억에는 이런 내용이 적절하겠죠. 외로우면 배고픔을 더 많이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음식을 먹겠죠. 고급, 중급 정도의 단어 중에 폭식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는 고대부터 아주 옛날부터 식사 자리가 유대관계를 높인다는 것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폭식하는 습관, 어른 중에도 폭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상담을 받으면 외로움 때문에 이 외로운 감정을 음식으로 채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즉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만 많이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적절한 양의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문제로 여러분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열심히 만든 문제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51번, 52번 내용들을 확인을 마쳤는데요. 52번의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 나왔던 것과 다른 주제들이 또 나올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의 감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다가 와야겠죠. 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살짝 어려운 단어를 쓰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아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아기가 엄마 나 외로워, 아빠 나 오늘 마음이 쓸쓸해 이런 단어 잘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른과 뒤에 문장 보면 앞에 게 나올 것 같아요. 얘가 결과니까 앞에는 다른 내용이 오면 돼요. 따라서 부모들은 아기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잘 생각하며 보살피고 행동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앞에 이런 걸 잘 보살피고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런 문장이 빈칸에 적절하겠죠. 실제로는 어른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어른만 이 감정을 알고 아기니까 모르겠지? 아기는 외로움을 모를 거야. 아기는 마음의 허전함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는 어른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은 음식을 먹는 거 건강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내용들은 앞에 것과 유사하게 사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사회학 분야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학의 내용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내용들이죠. 어떤 전공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 여러분에게 쉬워야 5급과 6급으로 금방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3급, 4급을 먼저 한번 도전하고 5급과 6급은 조금 더 공부를 한 뒤에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1강에서 51번, 52번 공부하는 걸로 내용 끝났고요. 다음 2강에서는 53번 유형, 이제 중고급으로 이동하는 단계의 문제를 만나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